여러분 해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망망대해에서 식량이나 재물을 약탈하는 무법자 이미지를 보통 떠오르실 텐데요. 저작권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각종 영화나 만화, 그리고 음반이나 공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일명 해적판 콘텐츠들이 공공연히 소명되어 왔죠. 물론 무분별한 해적판 콘텐츠들의 무분별한 사용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지만요. 다양한 문화를 특정 계층이 아닌 대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소비자층을 넓히는 데 있어선 이 해적판 콘텐츠가 한 몫을 감당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조금은 특이한 나만의 방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어쩌면 해적판 도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청산뉴스에서는 일명 무자본 창업의 1인자를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신태순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앞에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이제 많은 오해도 있고 잘못 이해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해도 많이 풀어드리고 좀 초반에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무자본 창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또 성과를 또 빨리 내면 성과를 빨리 내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말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네.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신태순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임을 증명하고 있는 무자본 창업가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의 대표 신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듣기로 여기 굉장히 창업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눈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네. 다들 창업에 좀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사실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보면은 대기업 임원분들도 많이 계세요. 되게 놀랄 일이죠. 아니면은 공기업의 사장님? 깜짝 놀라시죠? 저도 놀랐어요. 그리고 그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뭔가 정말 끝에 가 있다라고 누구나 원하는 그런 목표에 달성을 하신 분들도 결국에는 창업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직장 생활을 20년, 30년 했어도 내가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다시 고민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이제 많이 보고 느끼면서 우리 이렇게 청년분들, 어르신분들이 좀 미리 창업에 관심을 가지시면은 분명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시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거고 돈 버시는 것에도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창업 과정을 이제 진행하는 것을 이제 많이 지켜보겠죠. 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종합을 해봤습니다. 한 11가지 실수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이 보시면서 나는 저런 실수를 안 해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저런 실수를 하고 있으면은 좀 주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보시면은 좀 시간 절약도 되고 효율적으로 사업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네가 뭔데 그럼 창업에 대해서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과거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릴 건데요. 저는 연세대학교를 10년 동안 다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시 준비를 했었습니다. 보통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좀 약간 그래도 명문대라는 곳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그런 걸 많이 원하세요. 고시를 준비해서 합격을 해서 집안을 일으켜라. 저도 그렇게 되는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10년 다니고 돈은 돈대로 많이 쓰고 낙오자가 돼 있었습니다. 전 되게 열심히 살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니까 이때까지 되게 잘 살았다라고 인정받았는데 낙오자가 돼 있었어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펙 말고 신태순이라는 이름 하나를 걸고 세상에서 돈을 벌어보겠다 뭐 이런 좀 꿈이 생겨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창업을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고 돈은 잘 버는 사람들을 많이 찾으러 다니다 보니까 창업하신 분들이죠. 그분들이 마케팅을 많이 하는데 주로 스팸 마케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팸 마케팅 뭔지 아세요?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막 뿌려내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계셨는데 하루에 1억씩 버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 2달 뒤에 감옥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돈만 쫓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번 쫓아가 봤더니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 보고 내가 이거 잘못 발들였다가는 내 인생이 망가지겠다 싶은 거예요.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제가 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먹고 사업 스승님들을 좀 찾으러 다녔는데 그때 찾았던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사업을 끝까지 가가지고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분들, 거의 죽을 뻔한 위기에 갔다가 다시 올라오신 분들을 전 사업 스승님으로 두고 이제 창업을 좀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5년 정도 저는 지금 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출퇴근 시간에 출근을 안 한다던가, 뭐 붐비는 시간에 쇼핑을 안 한다던가, 뭐 지하철도 붐빌 때 타지 않는다던가, 붐비지 않을 때 영화관에 간다던가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라고 무자본 창업을 교육하고 전파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사업체를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제가 같이 공동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한 회사들은 한 20개 정도가 저희의 자회사로 지금 되어 있고요. 그분들에게 어떤 문서로서 영감을 주는 걸로 저희 사업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사업 문서가 한 200여 가지가 되었고 이제 그런 것들의 정리된 양을 한번 따져보면 한 2,000여 페이지 정도가 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한 110만 원짜리 멤버십 프로그램을 팔고 있는데 1,000분 정도가 그 멤버십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 가고 계십니다. 무자본 창업가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저의 주 수익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온라인에 또 찾아보면 제가 영상도 많이 찍어놨습니다. 유튜브 영상 무료로 한 것만 해도 한 400여 가지가 되고요. 유료 영상도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창업 관련된 책을 3권 정도 썼는데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해적 얘기도 하셨는데 해적들의 창업 이야기라는 책도 있고 모두 다 이제 창업 관련해서는 베스트셀러에 다 올랐던 책입니다. 여러분들 다 모르시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오늘 주제로 얘기를 하는구나. 요걸 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창업 초기 하기 쉬운 어리석은 실수 11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나요? 네. 진정성이 묻어납니다. 네. 처음에 창업을 시작하고 나서 뭔가 시도를 많이 하시죠. 또 이제 젊은 친구분들도 많이 시도하시고 연세 있으신 분들도 되게 많이 시도하세요. 저한테 상담 받으러 오신 분 중에 제일 연세가 많았던 분이 76세 할아버지셨어요. 그때 창업을 시작하러 오셨었고 그분도 뭔가 시도를 하셨습니다. 아이템을 발견을 해서 교육 사업으로. 5년 전인데요. 생존 여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는 그분을 보고 많이 좀 자극도 받고 했는데 그분은 조금 해보고 그만두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많이 반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고 조금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나는 이걸 마치 다 걸 것처럼 하는데 주변에 반대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창업한다라고 한번 주변에 한번 말해보세요. 나 취업 안 하고 창업할 거야. 어떤 반응이 올까요? 정신 차려라고 하겠죠. 집에서 나가라고.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저도 그런 대우를 받았으니까요. 근데 이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직장 다니고 계신 분들이 창업한다라고 하면 어떤 얘기 들으실까요? 가족들이 난리가 나죠. 이혼하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시도를 했는데 조금 반응이 빨리 온다 싶으면 사람들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사실 되게 경쟁이 치열한 사업 업종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조금 해봤는데 잘 된다. 그런 것들은 남들이 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내가 몰라서 그렇지 경쟁이 되게 치열할 수도 있어요. 내 주변에서 몇 번 시도해봤는데 그냥 반응이 좋았는데 그게 마치 내가 되게 기회가 온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많이 봤는데요. 그래서 조금 해보고 안 되는 거, 안 되는 게 사실 정상이다. 주변에서 응원받지 못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고요. 잘 안 팔리고 내가 뭔가 시도하는 상품으로 설득이 안 될 때 그때는 추가적으로 나의 태도와 말투와 어떤 내가 좀 구축하고자 하는 커뮤니티 플랫폼을 키우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반성의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에 의거해서 내가 쭉 직장 생활만 했다던가 계속 공부만 했다던가 그랬을 때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그 사람 주머니로부터 돈을 빼내는데 익숙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았나요?
전혀 익숙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능력, 태도, 스킬 전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사업을 시도했을 때 잘 안 되면은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그때부터 인지하고 바꿔 나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아이디어로 딱 좋을 것 같아서 딱 시도했는데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뭘 바뀔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아이디어 별로인 것 같아 라고 하고 그만두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기 반성의 시간으로 가지셔야 되는 거고요. 저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창업 멘토들을 많이 찾았죠. 그 과정 중에는 사기꾼도 있었습니다. 사기도 적당히 당해보면 좋습니다. 나중에 더 큰 사기 안 당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장난처럼 말씀드리지만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요소가 다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떤 상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는지. 왜냐하면 사업하면서는 무조건 다 부정적인 일들이 사실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사람들은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배울 수 있구나. 다음번에 내가 뭐 사기를 안 당할 수 있구나. 이런 식의 요소를 계속 찾아 나가야지 더 한 발 더 진전을 할 수가 있고 창업에 성공하려면은 다른 요소 다 필요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고 끝까지 하면 사업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들 있죠. 뭐 에어비앤비라던가 아니면 우리나라에 있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던가 그런 사업체들이 남들도 경쟁자들도 많이 뛰어들었지만은 그들은 중간에 다 포기했지만은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끝까지 이제 포기를 하지 않았죠. 중간에 그런 장애물들이 있더라도. 그래서 그 순간순간에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멘토들의 좀 곁에 두면은 왜냐면 그 부분을 좀 극복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가 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것도 없이 CEO 행사를 한다. 좀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CEO 명함이 나오고 내가 이제 어디 대표인데 어디 CEO인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허드렛 일이나 좀 이런 걸 좀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세일즈나 내 면이 날아간다라고 하죠. 좀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출발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나의 성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운 좋게 사업을 시작해가지고 돈 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나중에 그분들이 잘 안 돼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사가 운 좋게 성장했는데 자기의 성장이 담보되지 않고 회사가 성장했을 때는 회사가 망했을 때 이 사람도 같이 망해요. 근데 CEO의 성장이 담보된 회사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회사가 무너져도 CEO는 다시 다음 단계 도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에 출발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 되게 강조하는 게 재창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망했다가 다시 창업하는 사람들을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근데 무자본 창업으로 하면은 다시 일어나는데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CEO분들은 자기가 사업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부족한 부분, 좀 불편한 부분을 아무래도 사업적으로 좀 많이 담아내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텍스트, 콘텐츠로 담아내기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좋아 보이는 그런 사업 아이템 하나 골라가지고 그냥 마케팅 해가지고 돈 버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내가 다 직접 개입해가지고 사업을 하실 때 난 이런 게 불편해서 이런 사업을 시도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피부가 많이 안 좋았는데 내가 이런 류의 화장품을 썼더니 좀 많이 나아져서 그런 관련된 회사로 내가 사업을 시작을 했어. 그래서 당신들도 나 같은 피부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나의 상품으로 좀 도움을 받았으면 해. 이런 심정적으로 좀 더 고객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컨텐츠를 아무래도 잘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 걸 처음부터 CEO는 다 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이제 세일즈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창업자, CEO는 내 상품을 제일 잘 팔 사람 혹은 제일 잘 파는 사람이 CEO가 되는 게 초반에 그걸 맡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것도 도움이 되시나요? 네. 여기저기서 받는 조언에 휩쓸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조언은 받아야 됩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요. 받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매번 휩쓸리게 돼버리면은 이제 사업이 방향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일관된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주변의 신뢰를 잃을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내 환경에서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 아니면 이 시기상 이런 조언을 받아야 되는데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해주는 그 조언을 듣고 섣불리 이제 그걸 따라했을 때는 좀 성과가 잘 안 나거나 좀
실망을 많이 하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 조언을 받았다가 또 이쪽 시기에 있는 사람 조언 받았다가 이러면 이제 계속 휩쓸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아, 난 창업에 되게 안 어울리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난 조언을 받는데 나 왜 이거밖에 못하지? 이렇게 자책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받긴 받되 어떤 나의 중심을 강화하는 계기로서 조언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휩쓸리는 것보다 이제 나의 중심을 잡기 위한 그런 조언을 받으러 다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나한테 가까이 있는 단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조언을 받으라고 좀 이렇게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너무 멀리 이상적으로 가 있는 분들, 셀럽 분들 그런 분들한테 이제 조언을 받게 되면은 이제 나랑 좀 현실에서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받게 됐을 때 좀 적용시키지 못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고 좌절한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영어를 쓰게 되는데 이제 본인이 창업자가 스스로 뭔가 하지 않고 계속 시키는 역할에 좀 익숙해져 버리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만약에 직원들이 생기더라도 그분들을 카리스마 있게 이제 끌고 가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정말로 창업 초기에 내 주변의 친구들이랑 동아리 친구들이랑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친구끼리 편하게 좀 카리스마 없이 그냥 너가 하고 내가 하고 이렇게 좀 장난처럼 이렇게 사업하다가 좀 어느 정도 매출이 났을 때 그때 이제 CEO를 좀 우습게 보거나 그들의 CEO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 못 받아서 힘들어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자기 주식을 다 버리고 나오거나 이런 케이스도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런 대우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뭔가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런 단계를 거쳤으니까 당신은 요 단계는 좀 피해서 이렇게 한번 시도해 보자. 이렇게 내가 뭔가 실행하고 거기에 기반한 어떤 조언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는 이런 선순환을 일으켜야지. 나는 이제 회사 설립해놓고 혹은 내가 자본금 내가 다 됐으니까 이제 일은 너네가 다 해.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초반에는 어느 정도 돌아갈 수가 있지만 회사가 위기 상황에 닥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CEO를 외면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 제가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뭐 샴페인을 일찍 터뜨린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저 이제 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그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 벌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저 이제 투자 받았습니다. 그때부터는 투자 받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제 주주들한테 이제 회사의 어떤 상세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공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세간의 주목도 받게 되고요. 그래서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세련되게 하지 않으면은 욕먹고 더 위기의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이제 성공한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됐을 때 많이 무너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투자 받으면은 사람들이 뭐 할 것 같으세요? 막 몇 억씩 투자 받고 이러면. 제가 본 안 좋은 케이스들은 뭐냐면은 외제차를 산다던가 CEO가 이제 자기 돈이라고 착각을 하고 유흥을 즐긴다던가 이런 식의 경우를 많이 봅니다. 보통 그분들의 결말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좋게 끝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것에 대해서 항상 더 긴장을 하고 정말 사업 오래 하시는 분들은 투자를 받더라도 그 돈을 그래 우리는 이제 인정을 받았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렇게 출발점으로 생각하고 그 돈을 잘 아껴두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 더 매출에 세일즈에 더 이렇게 몰입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결국 더 잘 되시는 거를 이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성공을 조금 이뤄내고 그거 가지고 외부 계속 강연 활동만 하고 이제 정작 본인 회사는 좀 잘 안 되고 이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그거에 이제 가게가 하나 잘 됐다. 이제 그거 성공 노하우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내가 빠지니까 이제 가게가 안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강연에서는 잘 된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충돌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본질에 대해서 그렇게 좀 집중을 하고 한 번 잘 된 거에 대해서 이제 안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없는 상품 여러 개를 팔려고 한다.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문어발식 뭐 확장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대기업들도 본인들이 기존에 하던 거 이외의 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큽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근데 사업을 이제 시작한 창업 초기에 있는 분들도 이런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뭐냐면 내가 막 지금 시도하는 상품이 좀 돈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자꾸 다른 걸로 좀 뭘 팔아보려고 많이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험 영업을 했었는데요. 보험 영업을 할 때 보험 영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걸로 성과를 내는데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도 좀 돈을 벌어보고 카드 영업으로도 좀 돈을 벌어보고 약간 여러 개 이렇게 손대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럼 다 잘 될까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본인 능력이 좀 한계가 있겠죠. 여러 개를 한 번에 다루기에. 그리고 하나에 대해서 뭔가 진득한 성과를 내지 않았을 때 다른 곳에다가 적용시킬 게 별로 없어요. 그 노하우를. 그러다 보니까 동시에 여러 개를 했을 때 또 빨리 무너지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시작하는 기업체들은 내가 여러 개를 하는 걸로 브랜딩을 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다 하는 데는 큰 기업들이 이미 다 장악을 하고 있어요. 정말 많은 상품을 다루면서 다양한 서비스로 고객 서비스도 풍부하게 하면서 하는 것들은 돈 많은 기업들이 다 합니다. 근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걸로 승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쟤는 요거 하나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 이해되시나요? 어떤 가게를 차리더라도 저기는 다른 건 맛없는데 이거 하나는 대박이야. 뭐 라면 이거 하나는 정말 저기는 맛있어. 김밥 뭐 하나는 정말 맛있어. 그래서 메뉴도 더 줄이고 공간도 더 줄여가지고 이제 그거 하나로 승부를 보고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것을 좀 이렇게 키워나가면은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 PPT에서 말씀드린 거 뭐 강의나 책과 관련된 부분을 같이 파는 것도 그러면은 내가 관련 없는 상품을 파는 거나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내 상품과 좀 직접적으로 연계돼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다. 그러면 연계해서 판매를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벌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을 이제 막 회사도 설립해보고 팀도 꾸려보고 사업 계획서 발표도 하고 투자도 받고 이러면은 내가 좀 이제 좀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승이 생기지 않아요. 예. 이제 시작해가지고 정말 앞으로 남은 그런 성장할 때마다 고비고비가 너무 많은데 이 태도 자체가 난 이미 다 아는데 당신 한번 나한테 뭐 한번 알려줘 보시오. 좋으면 내가 하고 싫으면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안 할게.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당연히 누가 그런 사람을 가르치고 싶으실까요? 별로 가르치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주변에는 스승이 잘 모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한 자세가 이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지 않게 되면은 계속 기회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셔야 된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사업을 시작했을 때 계속 인맥 교류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트워킹 파티나 이런데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 갔을 때 거기 가면 나 누구 알아. 거기 가서 나 유명한 사람이랑 뭐 명함 교류했어. 아니면 나 거기 가서 같이 술도 마시고 거기서 누가 자랑하는 거 듣고 내 주변에 누가 이렇게 잘 돼. 이런 거에 빠져 있으면은 내 사업에 집중할 시간을 많이 잃게 됩니다. 그 사람들과의 인맥 교류에서 그냥 인정받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되게 잘났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나의 성장이 오지 않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 모임에 참석한 것만 가지고 나의 성장이 왔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죠. 많이 생기죠. 그래서 내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인적인 창업자의 성장이 담보가 됐을 때 알아서 좋은 모임들이나 알아서 더 나은 네트워킹에 이제 초대받고 더 실속 있는 교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초기에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거랑도 좀 연관이 되긴 하는데,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뭔가 굴러가고 있는 회사에서 보스들의 행동과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 창업 초기에 있는 사람들의 그 보스들은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내가 리딩을 하면서 내가 이끌어가면서 실제로 필드에서 뛰면서 사업을 시작을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과거에 우리가 봤던 어떤 보스의 모습들은 좀 약간 늦게 출근해서 좀 일찍 퇴근도 하고 뭐 약간 그런 류를 많이 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스의 모습을 잊어야 된다는 거. 이제 내가 창업을 시작하면은 누구도 나에게 언제 출근해서 언제 일해라 이런 것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책임도 같이 뒤따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봤던 그런 탱자탱자 노는 그런 보스의 모습은 이제부터 지워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립니다. 자유를 위해서 창업을 하죠. 자유롭고 싶어서. 근데 스케줄을 정하지 않는 실수를 한다.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케줄은 반드시 뭔가 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고요. 우리가 스케줄에 안 맞게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그렇게 유지를 했을 때 건강도 나빠져요. 그래서 효율이 점점 더 떨어지거든요. 자유롭기 때문에 나는 뭐 마음대로 일어나고 마음대로 자고 이렇게 할 거야. 사실 그게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가 정해진 시간에 뭘 한다라는 게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비정기적인 일들로 인해서 내 진짜 중요한 사업체 꾸려나가는 그런 일들을 못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시기 때 아침에 일어나서 뭐 메일을 확인한다던가 뭐 오후에
어떤 뭐 포스팅 하는 부분을 이렇게 뭐 어디 컨텐츠를 유통한다던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메일 발송 전체 회원들한테 메일 발송을 한다라던가 한 달에 한 번 저희는 이제 포럼 모임을 진행하는데 그런 식으로 딱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을 다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비정기적인 일들로 인해서 시간 뺏기는 것들을 많이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이상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추상적인 것들 아니면 나는 이제 한 달에 얼마 벌 거야. 약간 이런 추상적인 것들을 비즈니스 플랜으로 설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냐면 뭐 1년 뒤에 뭐 매출 10억 뭐 약간 이런 식의 약간 추상적인 그런 플랜을 짜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 뭐냐면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액션 플랜을 짜셔야 됩니다. 네. 나는 일주일에 콘텐츠 몇 개를 만들어낸다. 일주일에 영상 하나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언제 유통을 시킨다. 이해되시나요? 실제로 내가 하는 액션에 대해서 플랜을 짜셔야지 나는 1년 뒤에 뭘 볼 거고 팀을 어떻게 꾸려갈 거고 요거는 굉장히 멀리 있는 그리고 내가 직접 액션을 진행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그리고 진행하다가 지치게 되는 그런 요소들이 됩니다. 이상적인 목표는 나를 동기부여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요. 사소한 중간중간에 있는 그런 작은 목표들을 성취해 가는 걸로도 동시에 우리는 동기부여를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컨텐츠를 많이 제작하도록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잖아요. 그러려면은 내가 몸으로 뛰는 거 말고 컨텐츠가 대신해서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것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은 글도 조금 시작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영상도 찍어보시고 컨텐츠 만드는 것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무자본 창업하신 저희 많은 뭐 훈련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도 그것에 익숙하지 않았는데 점점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것의 컨텐츠 제작에 정말 통달하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앞서서 한 실수들을 설령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실수였구나 이렇게 인정하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만 한다면 실수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실수했으니까 나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실수를 했구나. 그때 신태순 대표가 이런 얘기 했는데 내가 이 실수란 걸 인정을 하면은 얼마든지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1부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